자, 구석기는요 70만 년 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신석기, 예, 기원전 8,000년 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먼저 식입니다. 식, 먹는 것. 구석시대는요 채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따서 먹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렵, 채집과 수렵은 이게 사냥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어로는 이제 물고기 잡는 이런 활동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자연으로부터 주는 것들을 채취해서 먹는 그런 삶이 바로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주질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굶어 죽어요? 그럴 수는 없죠. 예. 또 다른 자연이 줄 수 있는 그곳으로 떠나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구석기 시대는 여러분들 정착 생활이 아닌 이동 생활을 합니다. 이동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옷은요 사냥했어. 네, 사냥했어. 예,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었어. 남는 거는 가죽이야. 가죽 입으면 되겠죠. 그죠? 또는 과일, 뭐 나뭇잎 이렇게. 옷은요 그냥 가죽 옷이라고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가죽 옷 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두르는 그런 모습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입니다. 이제 집이죠, 집. 예. 집도요. 구석기인들은요 전세 대란이 없었어요. 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왜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자면 되잖아요. 구름과 바람과 비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적의 장소가 어딜까요? 그렇죠. 최적의 장소는 동굴이나 막집. 예, 움막처럼 해가지고 그냥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 그런 집들. 동굴이나 막집. 주로 이제 동굴이 좋았겠죠. 그죠? 동굴에서 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자, 먼저 이 도구. 그러면 이런 식의주 이런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도구는 무엇이었을까? 이 도구는요.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어렵지 않아요. 뗀석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탁탁탁탁 쳐가지고 떼어낸 그런 석기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이 뗀석기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 도구가 뭐냐면 바로 주먹도끼다라는 겁니다. 주먹도끼. 주먹도끼. 요 주먹도끼가 이 남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지역이 바로 이 경기도 연천 전곡리예요. 자, 그래서요 이 구석기 시대는요 어떤 사회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석기 사회는요 요런 식의주를 갖고 요런 도구를 갖고 활동했던 이런 사회를 우리는 무리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무리지어다닌 사회예요. 예, 무리 사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의에서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구석기 시대 때 그 한 10명, 한 9명 요 구석기인들끼리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적 단계까지 오기까지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무리사회였고요. 예, 그 다음이 평등사회였습니다. 평등사회였습니다. 네, 평등사회였습니다. 평등사회일 수밖에 없어요. 예, 진짜 콩 하나, 그다음 콩은 없었구나. 네, 진짜 요만한 고기 한 덩어리도 서로 나누어 먹어야 되는, 과일 하나도 서로 반쪽에서 나누어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구석기 시대였어요. 굉장히 정감 가죠, 여러분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게 어떤 평등사회냐면 배고픈 평등사회였습니다. 네, 왜냐면 사냥을 나가야 돼요. 예. 이 당시 구석기인들은요 동물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죠? 경쟁력이라고 한다니 같이 뭉쳐서 협공작전을 통해서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동료가 죽으면요 나도 죽는 거야. 내 동료가 함께 살아야 나도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동료와 함께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죠. 평등사회. 배고픈 평등사회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앙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 시기에 말이죠 장례풍습도 있었어요. 장례풍습도 있었습니다. 여기 그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여러분들 청원 두루봉에서 놀라운
유골이죠, 유골이 발견됩니다. 그 유골이 바로 구석기 시대에 한 6살짜리쯤 되는 남자아이의 유골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그 유골이 참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엄마 아빠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 부모님들이 그 어린 아이가 혹시 죽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뭐 세상을 다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이겠죠. 7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역시 그랬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장례풍습을 설명드리는 그 얘가 70만 년 전 그 유골은 아니지만 구석시대 유골이거든요. 비슷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슬펐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평평한 돌에다가 이렇게 뉘었나 봐요. 예, 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위에 고운 흙들을 이렇게 뿌려놨어요. 뿌려놓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유골 위에 꽃을 올려놨습니다. 예.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꽃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꽃을 이렇게 그 꽃이 어떤 꽃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국화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왜 성묘나 뭐 이런 거 할 때 어떤 꽃을 가져면 국화꽃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때도 국화꽃이었어요. 야, 아주 먼 옛날 사람들과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이런 데서 또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그걸 이제 그 유골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흥수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유골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흥수아이. 예, 김흥수 씨가 발견한 아이다라고 해서 흥수아이라는 구석기 시대의 어떤 그 아이를 통해서 이런 장례 풍습들을 볼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뭐 국화꽃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어떤 뭐 고운 흙을 뿌렸다든지 이런 장례 풍습들을 이 구석기 시대도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신석기 시대의 과연 식의주는 과연 구석기 시대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당시도 당연히 채집과 수렵합니다. 채집과 수렵은 당연히 하는데요. 이때 아주 놀라운 변화 하나가 있으니 그 놀라운 변화가 뭐냐? 구석기 시대는 여러분들 자연이 주는 대로 인간은 그냥 수동적인 존재였어요. 자연이 안 주면요 죽거나 떠나거나 이동생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석기 시대가 오면 드디어 자연이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농경의 시작.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바로 농경의 시작입니다. 농경의 시작.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농경은요, 밭이에요, 밭. 주로 밭을 이야기한다. 밭농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경을 시작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 농경의 시작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레볼루션입니다.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신석기 혁명. 네, 신석기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석기 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석기 시대의 이동생활에서 이제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어찌 본다면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그 분기점이 바로 신석기 시대에서 지금 현재 우리 모습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 신석기 시대의 인류는 뭐냐면 자연을 개척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연을 활용하는 그런 인류로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데 가끔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편리해지긴 했는데 자연을 활용하고 자연을 개척하는 그 신석기인의 어떤 전통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지만 너무 많이 개척하고 너무 많이 활용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듭니다. 그죠? 이제는 듭니다.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닌 너무나도 자연 우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건 그런 어떤 출발점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옷은요. 이때부터는요. 이제 조금 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원시적 수공업, 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직조기술이에요. 직조기술. 예, 실을 갖고 이 옷감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옷이나 그물 같은 것들을 해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옷이나 그물 같은 것들을 해 입을 수 있었던 이런 어떤 그 근거 자료는 뭐가 있냐면요. 이런 근거 자료는 유물에는요. 뭐 뼈바늘이라든지 또는 가락바퀴. 네, 바늘이야 뭐 뼈로 만든 바늘이고요. 가락바퀴 뭐냐면요. 이게 실을 감는 도구. 그 교재에 보면 사진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 가운데 구멍 뚫려 있거든요. 그것도 나무 껴가지고 이렇게 실을 이렇게 뚫 감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당시 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옷감을 만드는 어떤 원시적 수공업 이런 것들이 가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구석기 시대는요, 그냥 동물 사냥 끝났네 그냥 대충 두르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이제 식물을 이용해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옷을 해 입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자, 이 사람들은요. 구석기인들은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라고 했죠. 자, 이 당시 사람들은요. 네, 바로 움집에서 삽니다. 움집. 자, 움집은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움집은요. 이렇게 보시면요. 자, 제가 물이 이렇게 흘러야 돼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강가나 바닷가가 되겠죠. 이 강가나 바닷가에 집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 강가나 바닷가에 이렇게 지으면 이 집을 한번 쭉 확대를 한번 시켜볼까요? 이 집을 한번 쭉 확대를 한번 시켜보면 이 집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바라보면요, 이런 모양이에요.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가운데 화덕자리. 그 다음이 옆에서 바라보면요, 측면도가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운데 화덕자리. 자, 이런 어떤 그 움집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가나 해안가 또는 해안가에서 이러한 움집. 그러니까 땅을 파기가 쉽잖아요. 여기 흙들이 많이 무르니까 그냥 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세운 다음에 움집 이렇게 만들어서 가운데 화덕 넣고 요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도구는 이런 식의주를 하기 위해 필요했던 도구는요. 기술이 좀 발전된 거예요. 옛날에는 돌멩이를 이렇게 떼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갈아요. 갈아서 아주 반듯하게 간석기. 네, 간석기. 이런 간석기를 가지고 돌로 만든 석재 농기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니까 그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기구들이 이제 이때부터 등장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톡입니다. 네, 톡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씨앗을 저장할 필요가 있겠고 수확물을 땄을 때 저장할 필요가 있겠죠.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거 먹으면 끝, 없으면 이동. 그런데 이제는 저장을 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등장했던 톡이 무엇이느냐? 톡이는요. 뭐 이른 민무늬 톡이라든지 또 대표적인 톡이 있죠. 바로 빗살무늬 톡이. 네, 빗살무늬 톡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특히 여러분들 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톡이는 바로 빗살무늬 톡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빗살무늬 톡이도 여러분들 이렇게 밑이 뾰족하잖아요. 뾰족한 이유 이런 강가에서 그냥 딱 박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이렇게 뾰족하면 이게 쓰러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고민하시는데 왜 고민하세요? 예. 이 당시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주변에 강가나 해안가 주변에 흙이 무르니까 팡 박아놓는 거예요. 예. 굉장히 현명하게 산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은 다 그 시대에 적합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구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도구를 갖고 산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구석기 사회는 무리 사회였죠, 여러분들. 그죠? 무리였는데 이제 이 신석기 시대 오면요, 이제 혈연에 기반한 씨족 사회가 이제 등장합니다. 씨족 사회. 요 씨족 사회가 조금 더 커지면요. 요게 조금 더 커지면 부족 사회가 돼요. 요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A라는 씨족이 있어요. 여기 A라는 씨족이 있어요. A라는 씨족이 있으면 여기에 또 B라는 씨족이 있어요. B라는 씨족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결혼을 했는데 요 안에서는 결혼 안 해요. 이렇게 족외혼을 통해서 교류를 합니다. 족외혼을 통해서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면 요 전체의 틀거리가 바로 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족이 되는 거예요. 씨족과 씨족이 결합을 해서 조금 더 큰 단위의 부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신석기 시대에는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 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어. 해 떴나 보다, 비 오나 보다, 그 정도. 근데 여기는 뭐냐면요. 해 떴네? 농사 잘 되겠네? 농사 잘 되기 위해서는 해가 좀 잘 왔으면 좋겠네. 해가 잘 비쳤으면 좋겠네. 비도 적당히 왔으면 좋겠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대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해님, 골고루 해 좀 내려주세요. 비 좀 제대로 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연현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연현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요. 자, 이러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종교, 그들의 사상도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신석기 시대에 바로 애니미즘. 애니미즘은 뭘 믿는 걸까요? 동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니멀, 그러니까 애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애니콜은 그러면 동물들의 폰이냐? 자, 이 애니미즘은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있다면 태양 있죠, 태양.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애니미즘. 그 다음에 샤머니즘. 동물 얘기했어요. 동물부터 먼저 갈게요. 토테미즘. 이 토테미즘이 바로 동물. 예를 들면은 생물, 곰, 호랑이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되는 거죠. 동물 믿는 거, 토테미즘. 그 다음에 이제 샤머니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샤먼, 바로 무당. 이 무당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늘이 주는 어떤 그런 자연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소원을 전달해줄 매개체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누구야? 그게 무당이, 그게 샤먼이란 말이야.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상 숭배. 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그들의 어떤 신앙 모습이었죠.